좋네요. 저는 좀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 체인저 메이커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학생들의 동아리 활동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근데 보니까 이게 실제 취업으로도 연결되고 지역사회 발전하고도 연결되는 이게 사실 그냥 학내 기업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한 3기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1기하고 2기 학생들은 이제 주로 사북의 어떤 그 고령화로 인해서 그 인구 소멸 그 도시로서 이렇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좀 살려볼까 거기부터 출발을 했거든요. 그럴 때 나타난 문제가 딱 두 개더라고요. 경제적 문제랑 인구 문제. 그래서 경제적 문제를 좀 해결해보자라는 어떤 취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춘천에 가면 막국수 먹고 뭐 닭갈비면 먹듯이 전주에 가면 뭐 한정식을 먹고 비빔밥을 먹듯이 사북만의 어떤 로컬 푸드 대표하는 음식을 한번 좀 만들어보자부터 이제 출발을 한 거죠. 그럴 때 어떤 소재가 있을까 했을 때 그래도 여기가 예전에는 우리나라의 산업화를 이끌었던 어떤 탄광이 있었던 그걸 좀 살려보자 해서 이제 탄광 소재로 갔던 거고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카페 같은 걸 열어서 어떤 그 탄광과 기념이 될 수 있는 빵이라든지 블럭 같은 것도 만들었거든요. 퍼즐. 그래서 광부 퍼즐, 그다음에 광부 모자 같은 거, 그다음에 꽃갱이 같은 걸 활용해서 오프너도 만들고 아이들이 그런 다양한 활동을 했고요. 사실 창업까지 결과적으로 이끌어낸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런 거에서 출발해서 이제 마무리를 졌고요. 2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인구 문제를 좀 해결하는 건데요. 예전에 2만 정도까지 사북이라는 도시가 인구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4천 명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산업화 당시 엄청났죠. 네, 사실은 사북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인데 인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은 했다는 건 세종시 빼고는 못 들어봤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지역 소멸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요. 그럴 때 이제 아이들은 가상인구라는 개념을 도입을 한 거죠. 지역 소재에서 사는 건 그냥 살고 정성군민 가상인구라는 어떤 국민이 되는 것을 사는 거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세금을 조금씩 내면 정성군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리조트 같은데 학생들 5만 원이면 스키를 시즌권으로 계속 탈 수도 있고 뭐 그런 혜택들이 많거든요. 그런 혜택들을 또는 신선한 농작물들을 공급해주는 어떤 그런 것들을 하면 그래도 가상이지만 정성군민이 돼서 인구 문제를 조금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감사하게도 요거를 정성군청 인구정책과에다가 이렇게 정책 제안을 좀 이렇게 하기도 했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영상에서도 나왔지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제 나물 같은 약초를 채취하는데 앱으로 만들어서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런 IoT나 어떤 뭐 첨단 기기에 약하니까 가서 뭐 옥수수 버튼 누르고 몇 그램 딱 하면 정성군에 오늘 생산된 옥수수의 총량이 나오게끔 하는 거죠. 어느 정도 양이 보장이 됐을 때 그거를 판매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생길 수 있다라는. 그래서 지금은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했더니 아이들이 대학도 그것과 좀 관련된 학과로다가 많이 진학을 하고 있고. 그렇군요. 지금처럼 이렇게 창업 동아리를 활성화시키면 학생들이 기업가 정신도 배우고 자기 진로도 개척하고 상당히 좋은 점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홍 교수님? 네, 저는 되게 인상 깊었던 게, 먼저 그렇게 지역성을 강조하면서 그 지역에만 와야지 먹을 수 있는 거. 그게 일종의 그 진입장벽을 또 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그 수도권에서 해도 그거는 그 스토리를 담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참 확실히 좋네요. 예, 인상 깊었고요. 학교에서 창업 동아리를 활성화하는 저는 이런 것들은 활동은 되게 권장할 만한 일이다 생각해요. 근데 지금 제가 저게 영상 선생님 학교를 보면서 저런 것들을 이렇게 판을 좀 깔아주려면 선생님들이 저와 같은 좀 역량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을 텐데 이 선생님들이 너무 중요하지 않을까, 역할이? 창업 및 기업가 정신은 제가 경험한 걸로는 이렇게 알고 있는 걸 이렇게 전달하는 것보다 같이 배워가는 게 좀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마음만 먹으시면 그렇게 아이들과 함께 진로를 찾아가는 어떤 그 마라톤의 코스를 달려간다라는 생각만 가지면 누구나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팀장님 어떻게 교사 인력 같은 게 많이 필요하겠죠?
네, 뭐 그 관심 있는 선생님들은 점점 조금 늘어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늘어나고 있어요? 네네, 뭐 스타트업이라든지 뭐 4차 혁명 그런 주제들, 뭐 데이터라든지 AI라든지 이런 것들 주제랑 연계해서 항상 이제 이런 창업이 얘기가 되기 때문에 관심은 있으신데 심리적으로 진입 장벽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 선생님이 함께 성장하시듯이 그 코칭을 해준다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뭐 지역 교육청에서 이렇게 그 역량 강화나 연수 프로그램을 이 주제로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조금 더 이런 이제 교육에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좀 보편적으로 좀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실제로 사범대라든지 뭐 교대라든지 이런 데서 창업 수업을 한번 해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좀 반영돼서 이 교사들이 좀 이렇게 관심 갖고 도전해 보실 수 있게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지금 뭐 여기 우리 교수님, 팀장님 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아까부터 계속 우리 대표님 얘기 좀 듣고 싶어요. 학생이잖아요, 일단. 네네. 지금 현재 학생인가요? 네네. 몇 학년이에요?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자, 그러면 지금 하시고 있는 회사가 뭐 하는 곳이에요?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게 이제 Z세대 친구들이 이제 활동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활동을 하면서 이제 수익 창출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뭐 어떤 걸? 제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인플루언서 활동을 하면서 네. 캐릭터 만화를 업로드를 했거든요. 그 만화를 업로드를 하고, 그래서 이제 SNS 팔로워분들하고 소통을 하다가 이제 이 캐릭터 그림을 가지고 상품을 만들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른 친구들도 할 수 있도록, 다른 친구들이 뭐 영상을 만드는 친구나 뭐 저같이 그림을 그리는 친구나 그런 친구들이 그러한 것들이 좀 갖춰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러한 공간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한 공간을 만들어 주려고 SNS로 만들어 가지고 수익 창출도 할 수 있게 그러한 서비스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죄송한데요. 네. 손익분기점은 넘으셨나요? 네네. 그래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캐릭터 사업을 해가지고 연 매출이 1억 넘게 나와요. 그래요? 네. 이 창업이 몇 번째인 거예요, 지금? 첫 번째?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이 캐릭터 굿즈 사업을 개인 사업자로 운영을 했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 이제 올라와가지고 이제 Z세대 친구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법인 사업자도 됐습니다. 법인 대표예요? 네네. 이게 지금 이제 어른들도 창업하면 힘들고 때로는 실패할 때가 많잖아요. 이 학교 울타리 내에서 이런 그 도전하고 어떻게 보면 때로 실패하지만 귀중한 자산을 얻는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홍 교수님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대학에 있으면서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게 그 창업의 시기가 언제면 좋을까 그런 상담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창업하고 싶은데 그 부모님께서는 나중에 취업하고 해라. 이렇게 자꾸 유예시키시거든요. 그렇죠. 네. 아유, 애들이 공부를 해야지 무슨 창업이야. 그랬을 때 학생 때가 가장 안전하게 오히려 실패할 수 있는 시기다.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창업을 할 때 그 공부할 때처럼 그러니까 딱 1년 몰입해보자. 한 2년 해보자. 이렇게 끝을 정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끝이 없으니까 그 주위의 사람들도 좀 불안한 거죠. 뭐 언제까지 해볼 거냐. 그래서 내가 스스로 정한 목표를 좀 두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년 안에 수익이 하나도 안 나면 접겠다. 뭐 이런 목표를 간단하게 설정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수익이 아니더라도 플랫폼 같은 기업을 한다면 내가 몇 명까지 모아보겠다. 유저를. 그렇게 해보는 게 저는 끝을 두고, 그러니까 내가 목표를 정하고 한다면 그게 그 실패가 되어도 그건 자산이다 생각이 들고 또 학생 때 훨씬 안전하다 생각이 듭니다. 이 학생 때 이런 기업과 관련해서 경험을 갖는다는 건 삶에 대한 자신감을 얻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자산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 상정태 학생도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학교의 배움, 이 지식이 아닌 생활의 교육을 받았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 있다고 저는 생각할 것 같은데, 이 정태 학생이 운영하는 청년 스타트업 매우 궁금한데 저희가 화면에 담아봤습니다. 같이 보시면서 이야기를 나누시죠. 한창 꿈 많고 끼 많은 고등학생 시기. 나의 진로는 늘 관심거리인데요. 남들보다 먼저 사회로 나설 준비를 시작한 사람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상정태 학생인데요. 패드도 패드도 챙기고. 어디야?
아, 사무실 도착했어? 경빈이는? 아, 경빈이 왔어? 알았어, 금방 갈게. 상정태 학생의 올해 여름방학은 여느 때보다 바빴습니다. 자신만의 꿈을 이루기 위해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18살 Z세대들을 위한 크리에이티브 커머스를 개발하고 있는 스타트업 대표 상정태입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뭐 대학교를 가서 취업을 하고 이런 것들보다는 이제 좀 다른 친구들보다는 조금 더 다른 것들을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창업에도 도전을 해봤던 것 같아요. 상정태 학생은 매일같이 서울에 있는 한 공유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습니다. 그지, 공유 이곳이 사무실. 바로 근데 스타트업의 사무실이 있어야 기반을 되니까. 다질 첫 번째 사무실인데요. 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배경에는 자신만의 상품으로 매출을 올렸던 그간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 캐릭터가 이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그린 캐릭터인데 이제 그림에서만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상품으로까지 만들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 캐릭터를 가지고 상품까지 여러 상품들을 만들어가지고 판매까지 했습니다. 재미로 시작한 캐릭터 상품이 Z세대 사이에서 인기를 끌면서 사업으로 커진 건데요. 새로운 시장의 가능성을 확인하자 내친 김에 Z세대를 겨냥한 청소년 스타트업을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바로 소통과 소비를 키워드로 Z세대의 감성을 담은 온라인 유통 플랫폼인데요. 판매자와 소비자가 서로 소통하며 제품을 만들고 구매까지 이어지는 새로운 형태의 사업입니다. 그 10대 친구들이 저한테 연락이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좀 자기도 창업을 해보고 싶은 거랑 뭐 이렇게 사업해보고 싶다는 등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주는데 우리가 서비스를 만들어가지고 좀 미성년자 친구들이 Z세대 친구들이 활동할 때는 조금 진입장벽이 낮아질 수 있게 저희가 이제 Z세대 특성에 맞는 그런 서비스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출근하는구나 지금. 네네. 18살이란 나이에 스타트업을 시작할 용기를 가진 건 혼자가 아니어서인데요. 평소 사업 이야기를 함께 나누던 친구들이 스타트업 창립 멤버가 되어주었습니다. 저희 회사 팀원들이고 마케팅과 기획을 담당하고 있고 경영 지원을 담당하고 있고 디자인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커머스이기 때문에 새로운 장이 열릴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좀 좋은 미래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같이 하게 됐어요. Z세대는 일단 소비의 형태가 가성비도 중시하지만 만든 사람이 누군지, 누가 판매를 하는지,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더 생각하고 구매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게 가능성이 있다 판단을 했고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어요. 이 스타트업의 구성원은 창업이나 전문 강연 등의 경력을 가진 청소년들인데요. 10대들 사이에서 주목받는 유명 SNS 인플루언서도 참여했습니다. 모두 각자의 분야에서 내노라 하는 인재들인데요. 그야말로 Z세대를 제대로 겨냥한 최강의 스타트업이죠. 성인이랑 이 친구들하고 비교를 해봐도 이 친구들이 훨씬 더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 친구들을 이제 팀원으로 같이 함께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 세대들이잖아요. 제 친구들이고. 그래서 이제 어떤 거를 하면 좋아할지가 좀 다른 세대를 타겟팅했을 때보다는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정식으로 투자 자금까지 따내며 사업 가치를 인정받은 청소년 스타트업. 오늘은 물류 서비스 관련 미팅이 있는 날입니다. 회사 대 회사로서 격식도 갖추는데요. 안녕하세요. 부상정태입니다. 사업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나이는 잠깐 있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어른과 학생이 아닌 동등한 기업의 입장에 서는데요. 유지보수 관련해서는 어떤 내용일까요?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하면서 앞으로의 사업을 준비합니다. 야, 정말 좋은 경험 되겠다.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 만나봤던 이렇게 젊은 창업자들 중에서 제일 나이가 좀 어린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젊었을 때부터 빨리 어릴 때부터 시작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용기 내는 거에 대해서 박수를 쳐주고 싶고요. 네, 잘 해나갈 수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청소년 스타트업의 온라인 유통 플랫폼은 올해 하반기를 목표로 준비 중인데요.
지금 현재 굿즈 시장이 Z세대 애들의 특성을 고려를 하고 있지 않잖아. 뭐 고려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는 이 구매하고의 소통이 아니라 구매 전부터 예비 구매자들과의 소통이 되고 여기서의 소통이 됐을 때 이게 쇼핑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거야. 사업 방향성에 대한 고민과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박차를 가하며 정식으로 고객에게 인사드릴 날을 기대합니다. 도전해 나가는 맛이 있는 것 같아요. 그 투자도 받고 이제 회사가 점점 커지는 걸 느끼니까 너무 재미있고, 저희들이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계기로 이제 청소년 창업이 조금 더 자연스러운 사회 분위기가 좀 조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는 도전 정신! 청소년 창업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우리 학생들의 그 스타트업 보니까 이게 전문적 수준이네요. 제가 그냥 체험을 위한 활동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각 부서가 있고 전문적인 식견이 있어가지고 다른 기업하고 니고시에이션하는, 협상하는 그러한 모습까지 제가 봐서 깜짝 놀랐습니다. 질문 해도 돼요? 네. 언제 상장 계획이십니까? 또 할 수 있다면 하고 싶은데 꼭 얘기해 주세요. 아직은 네. 저희가 너무 작은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제가 투자하겠습니다. 지금 투자하셔도 돼요. 그래도 되나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학교 생활하고 회사 생활, 이 병행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저희 모든 팀원들이 이제 모두 학교를 등교를 하고 있고요. 재학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학교에서도 업무를 보고 있지만은 이제 학교를 하고 나서 회사에 출근을 해가지고 이제 밤 늦게까지 업무를 보고 이제 업무 시간 채우고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지금 이거 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지분도 들어가야 되고 이게 돈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게 출발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자금을 이걸 어디서 마련했어요? 이 자금을 이제 제가 그 캐릭터 굿즈 사업 할 때 이제 벌었던 돈으로 이제 이런 법인 준비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법인 준비를 하면서 부모님 도움도 살짝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엑셀러레이터에 지원을 해가지고 투자도 받았고, 정부 지원금도 받아가지고 이제 정부 지원금을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냥 말이 회사지 하려면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뭐 사업자 등록증도 내야 되고 정말 많은데 이런 것들을 좀 제도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뭔가가 있나요? 체감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우리 서두에도 했지만 창업자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네. 창업 지원은 폭발적으로 사실은 늘고 있거든요. 그 K-스타트업 이런 것만 검색해봐도 우리나라가 IT가 되게 잘 돼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정부에서 하는 모든 사업들을 다 아카이브예요. 그래서 보시면 거의 뭐 지속해서 창업 지원을 연초부터 연말까지 계속 있고 또 그 안에서는 지금 이렇게 예비 창업자도 지원을 하고요. 초기 창업자도 지원을 하고 또 성장기의 창업도 지원해요. 그리고 그 창업 제도전까지 지원을 해요. 그래서 지원은 굉장히 많다. 학생들을 위한 어떤 그런 지원 뭐 좀 따로 특화된 그런 건 없나요? 고교 창업 인재 육성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이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예비 창업자 뭐 프로그램들은 뭐 이렇게 각 지역마다 있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플랫폼에서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상정태 학생처럼 굉장히 이렇게 스스로 잘 찾고 자원도 잘 연계하고 멘토도 잘 만나고 이런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또 학생들은 그런 거를 좀 접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대학생만 하더라도 뭐 학생 6만 팀 300이나 그런 뭐 소셜벤처 아이디어 경진대회나 이런 경진대회를 나가면 교육형으로 이제 사실 경진대회에서 성장할 수가 있어서 약간 멘토링도 받고 이런 이제 지원, 맨 마지막에는 또 지원할 수 있거든요. 그런 자금이나 이런 거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에도 안내가 나가니까 이런 거에 도전해보는 것도 저는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태 학생, 이 프로그램을 보는 많은 청년 스타트업 꿈을 꾸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뭘 배웠는지 한번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일단은 뭐 지금 다른 또래 친구들이 하지 못하는 경험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정부 지원 사업이나 뭐 IR 발표, 그 다음에 뭐 사업기획서 작성 등 뭐 다른 친구들은 이제 못 해보는 경험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뭐 하면 할수록 이제 배우는 것도 많고, 그다음에 새로운 것들을 계속 해보다 보니까 조금 더 좀 재밌고, 그 다음에 도전해 나가고 배우는 것들이 좀 색다르고 재밌는 것 같아요. 대부분 어머 얘 왜 이러니? 이럴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솔직히.
솔직하게 이제 부모님이 반대를 하신 것보다는 걱정을 많이 해주셨어요. 이제. 걱정을 하셨던 이유는 이제 안정적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런 성공 사례가 조금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해주셨고 이제 부모님보다는 좀 주변 어른분들이 조금 많이 안 좋은 시선이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뭐 공부나 해야지 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냐라고 말도 많이 들었고 그런 것들 보면 좀 마음이 아프긴 한데 이제 저를 통해서 이제 다른 친구들도 이제 많이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우리 학교에 정태 학생과 같이 도전할 수 있는 학생들을 많이 우리가 키워내기 위해서는 이 기업가 정신 교육을 또 새롭게 좀 우리가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어떤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지 네. 제언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데이터를 보면은 매출의 25% 이상을 해외에서 버는 기업이 몇 프로나 될까요? 대한민국에. 많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0%. 7%. 그러니까. 7%. 네. 그러니까 이게 프랑스의 19.9%, 영국의 18.9%의 절반에 가깝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실제로 글로벌화하지만 이 스타트업들, 기업들이 해외에서 이렇게 매출의 비중이 높은 기업들의 비중이 적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먹거리가 많다는 또 반증이 되겠네요. 네, 그렇게 생각할 수 네. 있죠. 그러니까 진짜 글로벌하게 시장을 넓혀서 바라보고 또 그에 맞는 지원을 하는 거가 되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진짜 초중고에서 한 번쯤은 꼭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기업가 정신 교육이라는 거에 대해서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고 MZ세대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런 다양한 지원들이 지속적으로 저는 이제 뭐 이렇게 정책 같은 거가 항상 이렇게 끊기거나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교육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지원해서 아이들이 누구나 한 번쯤 이렇게 경험할 수 있게 이렇게 지원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네. 학교에서 이제 청소년 기업가 정신 교육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정 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교과에서 뭐 제시는 되고 있지만 말 그대로 뭐 기업가 정신 단어 워딩만 이렇게 정의만 딱 하고 하는 건 무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어떤 교육과정의 재정립이 필요하고요. 또 현장에서는 이제 이러한 것들을 학생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고 있는 선생님이 있다면 아이들이 외롭지 않고 좀 다양한 분야에서 진로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대표님. 저희 회사 팀원들이 이제 학교를 병행을 하고 있는데 취업 같은 경우는 이제 출석이 인정이 되지만 이제 창업 같은 경우는 이제 출석이 인정이 되지 않다라고 제가 선생님에게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창업도 이제 학교 출석이 인정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조금 마련이 되고 이제 창업을 편하게 할 수 있는 제도들이 조금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 창업 교육이야말로 정말 그 미래 교육의 종합 선물 세트가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그 창업의 그 길에 나선 그 학생들, 도전할 수 있는 어떤 그 학생들에게 좀 길이 좀 많이 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해봅니다. 미국의 전자상거래 결제 수단을 제공하는 세계적 핀테크 기업인 팔의 창립자 피터 티엘은 대학을 중간에 자발적으로 중단하고 창업에 도전하는 학생들에게 10만 불의 장학금과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학재단을 설립해서 화제를 끈 적이 있습니다. 요즘 세대들이 너무 안정적인 직업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에 대한 하나의 반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학생들이 기업가 정신 교육을 통해서 안정적인 삶보다는 도전하는 삶의 가치를 배울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프로그램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